네,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앞 시간에 이제 1학년 거 봤었거든요. 이번엔 2학년 거 볼게요. 자, 2022년도 세봄, 입시 컨설팅 레알 후기 2학년. 이번에 볼 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권에 있는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여학생입니다. 현재 2학년 학생이고요. 이 학생 걸 보니까 학생이 처음에 문의했던 내용이랑 학습 내용 확인해 보니까 이 학생은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1학년 때는 생기부 내용도 그렇고 학생의 의도도 컴퓨터 공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진로도 그렇고 동아리 활동이나 그리고 교과 관련된 요소들 전체를 다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수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빅데이터 요소를 묶어가지고 컴공적인 형태로 세팅을 했었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2학기 중간을 넘어가면서 이제 자기가 지향할 방향에 대한 걸 변경시킨 경우에요. 보통 보면은 이런 학생 많거든요. 절반 이상 학생들이 1학년 때 진행했던 내용들 중에서 바꿔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학생도 보면은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중간 이후에 이제 생명공학, 의생명공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내 목표에 대한 걸 설정을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학생이 뭘 물어봤냐면 이렇게 생계부에 관련된 내용을 컴퓨터 공학에서 의생명 라인으로 바꿔도 혹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그거에 대한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과연 1학년 때 만들어 놓은 생기부 내용이 경쟁력이 있는 거냐, 좋은 거냐, 그걸 좀 평가를 좀 해줘라. 그거에 관련된 요소로 해서 오셨었어요.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도 이따가 Q&A 형태로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이 학생의 기초 데이터를 보니까 학교에서 나왔던 1학년 때 성적대를 확인해 보면 내신 성적은 2점대 초반 정도 학생이니까 괜찮은 학생이죠.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2점대 초반이면 거의 반에서 한 2, 3등 한 거잖아요. 잘하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좋은데 수학 성적이 다 좋은데 수학 성적만 3등급이 나왔어요. 보통 2점대 초반 정도인데 수학이 3등급이라면 다른 거 어떻다는 거예요. 국어랑 영어 웬만한 과목은 거의 다 2등급대 이내일 거랑 가능 높다는 거죠. 좀 수학만 3등급이었어요. 모의고사는 저희가 보통 볼 때 이제 2학년 같은 경우 올라올 때 1학년 때 모의고사 확인해 보면 3월달 모의고사만 조금 저희가 의미를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3월달 거 같은 경우는 중학교 거치고 올라와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3월달 모의고사 그 범위가 그 중학교 과정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중등 과정을 정확하게 잘 했는지, 크게 무리가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는 좋은데 그 이후로 보는 모의고사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 아시는 것처럼 1학년이건 2학년이건 학생들이 내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기다 내신에 몰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니까. 그래서 내신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볼 때 특히 상위권의 경우에 보통 2등급대 라인 위쪽인 경우에 보게 되면 그래도 모의고사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일정 성적이 유지가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선행 관련된 요소가 잘 돌아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따로 모의고사를 열심히 연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신에 대한 내용이랑 연결시켜서도 그렇고 애초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이 학생 같은 경우에 1학년 데이터의 모의고사 형태를 보게 되면 그래도 일정 등급이라든지 원점수 일정 성적 이상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보니까 뭐 다른 과목은 큰 의미가 없었는데 수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보통 4등급대 정도 성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4등급 되면 3등급 같은 경우가 23%까지가 3등급이기 때문에 상위 4분의 1 이내에는 잘 안 들어갔다는 거죠. 뭐 특별히 공부를 안 했겠지만 그럼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면 내신도 다른 교과에 비해서는 수학이 3등급 정도였고 모의고사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수학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걸로 봤을 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선행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완성이 된 상태로 온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 내용도 보면 동아리가 과학실험 동아리에 들어갔으니 괜찮죠. 잘 들어간 거고 진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확인해 보니까 거의가 다 컴퓨터 관련된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내용하고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빅데이터 이 두 가지에 대한 요소로 결정되어 있더라. 내용들은 애초에 컴퓨터 공학자로 세팅을 했던 거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이 친구가 의생명공학 관련되어 있는 걸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친구가 겨울 때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 확인해 보니까 일단 그 학원을 좀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일주일에 3번씩 해서 하루에 4시간씩 12시간 동안 수학학원을 다녔었고, 국어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일주일에 2번씩 해서 6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번 갔을 때 3시간씩 했다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주 1회 3시간 수업을 했는데 보니까 이 전체가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원래 1학년 때 내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대비했었던 그 학원에서 특강 형태로 진행되는 수업들을 마찬가지로 들었던 경우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따로 이 특강을 듣기 위해서 큰 대형 학원을 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학교 내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대비했던 학원에서 연장되는 특강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들었다. 예, 잘했죠. 되게 잘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공부했던 시간이 21시간 정도가 됐고, 자기 주도로 내가 이제 혼자서 공부한 시간이 보니까 일주일 평균 했을 때 35시간 내외, 많이 했을 경우에는 40시간 정도, 조금 적게 했을 때는 32시간 정도 해서 전체를 평균 내봤더니 일주일에 56시간 정도를 공부를 한 거예요. 예, 이 정도 공부하는 거면 공부량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죠? 요거를 7로 나누면 하루에 8시간 정도를 공부를 한 거잖아요. 예, 적게 공부한 양은 아니죠. 예,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통 내신 성적이 2등급대 초반 정도에 나오는 학생들 총량으로 봤을 때는 공부량이 아주 많은 건 아니다. 놀랍게도 보통 좀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대치동 리포트니까 대치동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중에서 2등급대 초반 정도 나온 학생들을 보통 보면 한 65시간 정도 내외예요. 좀 많이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1학년 학생 봤잖아요. 80시간 되게 많이 한 건데 한 70시간 정도에서 65시간 그 정도였던 거 계산을 해보면 조금 공부한 양은 조금 적은 편이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아직 시험을 안 봤지만 수학이랑 국어랑 영어 주요 교과 중심으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아마 수학에서는 아마 이제 2학년 왔으니까 수원 수초 관련되어 있는 게 중심이었었고, 일부 약간 위적이 좀 포함되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가 빠져 있냐면 탐구. 그쵸? 이 친구가 이과 학생인데 과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조금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결국에는 학교 가고 나서 3, 4월 달, 지금 이제 4월 달이니까 이제 중간고사 대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이렉트로 현행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 관련된 탐구를 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를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봤지만 선행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 덜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수원 관련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조금 점수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이 의지를 가지고 성적이 밀리지 않도록, 어차피 지금 보게 되면은 수학 관련되어 있는 거가 내신 성적에서 수학만 거의 3등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지키거나도 높게 받아야 학생이 원하는 라인을 좀 더 높여서, 전공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의생명령에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라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성적을 높게 책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염두에 둬서 공부를 하고, 특히 탐구 교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보통 적게 하더라도 물화생 3과목 정도에서 3시간씩 하니까 단위수를 잡으면 9시간 정도 단위가 잡히기 때문에 되게 크잖아요.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어떻게 세팅할 수 있을까? 그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종합전형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준비를 하신다 하더라도 해당 교과의 성적이 1차적이라는 거예요. 성적이 약간 예비고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이 물론 그런 학생이 세특이 잘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서로 세특이나 창체가 돼 있다 하더라도 1차 성적 점수가 낮게 나올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자체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에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 수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랑 특히 이과 라인 같으면 탐구 요소에서 얼마나 내가 잘 점수를 지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학생이랑 어머니가 물어봤던 요소에서 생계부 내용이 좀 달라질 거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컴공이었다가 의생공 바뀌었는데 이게 바뀌게 되는 거가 안 좋지 않냐?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죠. 학생 입장에서는 이미 방향을 바꿨는데 안 좋아졌다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사실 그리고
학생이 원래 공부하려고 했던 방향이 좀 달라지는 것 자체만 가지고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원래 그 지원한 내가 어떤 전공을 할 건지, 진로 희망이 뭔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런 내용 생기부에 쓰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거 반영이 안 됩니다. 예, 평가할 때는 반영이 안 되는데 단 1학년 때 학생 생기부 그냥 봐도 그냥 학생이 원하는 게 컴퓨터 공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게 없더라도 생기부만 봐도 컴공하거나 빅데이터 그 요소 관련된 내용 할 것 같은 학생이 맞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는 거예요, 이 학생은? 예, 생명공학 관련되어 있는 요소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2학년 때 진로나 그리고 동아리 관련 요소에서 잘 적용시켜 주시고 교과 관련되어 있는 성적 높이면서 연계시켜가지고 내가 생명에 대한 내용이랑 예를 들면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을 녹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전기전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생명에 대한 내용을 녹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트 요소에서 넣어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내가 전공을 변경시킨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는 1차적으로 성적을 얼마나 잘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기부 내용이 좋냐? 이제 물어보셨는데, 생기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친구는, 내신 성적 관련되어 있는 거는 잘 관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수학 성적이 조금 낮게 나와 있는 걸 제외하면 성적은 좋은데, 세특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1학년 때 만든 세특 내용은 제가 보니까 아주 특별하지도 않고 아주 못하지도 않은 정도입니다. 소소한 정도고 특징적인 거는 컴공 라인에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 잘 들어와 있다. 교과도 그렇고 일반 뭐 창체 쪽에서도 보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가 원래는 컴퓨터 계열 쪽에 대한 것들을 전공하려고 했었구나 라고 하는 건 나와 있는데 그 데이터만 바로 확인해 보면 결국 수학 관련된 성적이랑 좀 연결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조금 거기에 모자랐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세특 세부적인 내용에서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나 발표 내용에서 심화가 되는 내용이 있다거나 교과 간에 연계가 되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요소들은 잘 드러나 있지 않았고요. 특히 독서들을 통해서 확장하는 요소가 좀 필요하기도 한데 뭐 진로의 내용이나 아니면은 세특의 내용에서 그런 부분들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학생은 되게 성실하게 학교 중심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 그런데 상대적으로 선행에 대한 내용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고서에 대한 내용의 관리나 세특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조정은 그렇게 아주 잘 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 보게 되면은 2학년 때는 수학이랑 과학의 교과 성적을 내가 얼마나 잘 유지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내용에서 2월 달에 내가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 중간고사 보기 전에 정확하게 수학과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의 나의 밑바탕을 꼭 점검해보자. 두 번째로는 세특 동아리 진로 관련된 내용에서 1차 내신 성적에 대한 내용들을 완성을 한다고 하면 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형태로 어차피 2학년이 돼야 물화생 관련된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이 원하는 그 전공 관련된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연마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나 발표들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전공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뀐 전공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있고 깊이 있는 호기심이 있다. 그걸 보여줄 수 있게 그 내용들을 세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방향을 보게 되면 교과가 2등 초반 정도고 학종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전형에 대한 준비도 1차적으로는 교과와 학종을 우선 고려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봤을 때 모의고사 관련된 내용을 따로 준비할 만한 그런 여유는 없는 것 같고 1학년 때도 보니까 모의고사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학생부 교과와 학종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하려면 탐구랑 수학 관련된 성적을 먼저 높여놓고 세특 창체를 추가적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능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뭐 확정적이진 않지만 2학년 2학기가 끝난 이후에 세팅을 해야 된다. 일단은 무조건 성적 그리고 세특 이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결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방향에 더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2학년 해서 구체적인
레알 컨설팅 후기에 대한 요소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번에 3학년 내용에서 보겠습니다.